네, 오늘장에도 달달한 전략 챙길 수 있을지 이달의 위원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많이 녹록지 않습니다. 달달한 전략 바로 확인하시죠. 오후장 달달한 포인트, 패닉에도 방관하는 연준. 지금 글로벌 증시가 패닉셀에 의해서 지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8월 달에 한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9월과 11월 빅스텝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략 바로 세워주시죠. 증시부터 좀 체크를 해보자면요.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는 급락 후에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고용 쇼크에 의해서 일말의 기대마저 산산이 부서져 버렸는데요. 지난 금요일 발표될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 수는 11만 4천 건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하회를 했고요. 또 실업률은 4.3%로 시장 컨센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자, 평소 같았으면 배드이즈 굿을 외치면서 환호했을 시장,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못하고 있죠. 해당 지표가 발표되자 채권시장에서는 2년물 국채금리가 27bp나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10년물 국채금리 또한 15bp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패드워치에서는 9월 50bp 인하 베팅이 70%까지 치솟았고, 또 JP모건에서는 9월 FOMC 이전에 연준이 긴급회의를 열고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었습니다. 자, 경기 침체 쇼크 상태에 빠진 뉴욕 3대 지수는 큰 폭의 하락세로 출발을 했고, 또 나스닥은 장중 한때 3.5%까지 급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매그니피션트 7 중에 애플을 제외한 6종목이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어닝 쇼크와 더불어서 배당 중단이나 강력한 해고 방침을 밝힌 인텔은 26% 폭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럴 때 연준 위원들이라도 등장해서 시장을 좀 진정시켜줬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연설에 나선 오스턴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와 또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어느 한 달의 데이터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싶지 않다. 또는 비농업 일자리 수는 장기적으로 볼 때 합리적인 숫자다 등등 딱히 공포에 빠진 시장을 달래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죠. 결국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1%가 넘게 추가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고점 대비 11%가 하락하면서 공식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증시가 추가 조정이 나오면서 이러한 영향으로 국내 증시 또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게 출회가 되고 있고, 또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지수는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5%가 넘는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양시장 하락 사이드카까지 발동된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음봉을 켜내고 있는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만이 외롭게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금일장 특별한 외국인들의 수급은 포착되지 않고 있고요. 방산 관련주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쪽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수급이 포착이 되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금일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종목이 사실 지금 현재 61개 종목 정도 되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테마 시장은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코로나 관련주로 급등하고 이제 거래 정지에 들어갔던 퀀타 매트릭스, 먼저 차트를 보신다면요. 퀀타 매트릭스가 금일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그리고 셀리드, 수젠텍과 같은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테마를 형성하고 테마 연속성을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주말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전쟁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죠. 방산 관련 섹터에서는 휴니드가 금일 대장으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스페코, HVM, 스페코와 HVM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또 대성 하이텍까지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정유 섹터에서는 흥고석유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외에 M&A 이슈가 부각된 한양증권 우선주, 한양증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자금 조달 이슈로 급등했던 종목이죠. 엑스큐어가 양봉 펴내고 있고요. 중소형 건설주의자 네옴시티 이슈가 있었던 SGC, ENC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산업용 모터 관련주로 LG전자 스마트 팩토리 이슈가 부각되었던 하이젠 RNM, 그리고 의료기기에서는 하스와 동은 아나텍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받았던 SCI 평가 정보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테마 동향 정리해드리겠고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엔화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나스닥 선물이 급락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가 급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 금리와 자산 가격이 동시에 폭락하는 경기 침체 쇼크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 침체 쇼크 상태에서의 유일한 희망은 연준의 개입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금요일 연준 위원들 2명이 연설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 못했습니다. 금융위기가 사람이 병에 걸린 것이다라면은 경기 침체는 사람이 지쳐서 쓰러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또 지쳐서 쓰러진 사람은 우리가 병에 걸리기도 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한 만큼 반등은 기대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연준이 영양제를 투입하기 전까지 다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경제 지표들을 무시하면서 상승했던 자산시장이 경제 지표들과의 이격을 좁히는 이런 흐름이 시작된 만큼 섣불리 저점을 속단하지 마시고 경제 지표들의 추이와 또 연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시면서 시장을 관망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략 잘 들어봤고요. 오늘 같은 장에서 어떻게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AS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8월 1일 추천 종목이었던 한국석유. 오늘은 오르는 종목이 100가지가 정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석유가 오늘 장중 8% 올랐고요.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워낙에 좀 불안한 시장이다 보니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고 좀 다른 종목을 보는 게 맞을까 싶은데 위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8월 1일에 추천을 드리면서 3거래일 만에 목표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은 이러한 시장에서도 금일 목표가를 돌파했다라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당연히 오늘 같은 시장은 목표가를 돌파를 했다라면 수익을 챙겨가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부분은 모두가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중동의 전운이 감돌고 또 이러한 중동의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서 시장에서 부각받는 정유주 관련 대장주였죠. 차트를 보신다라면 3거래일 만에 24,500원 목표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금일 최고가 24,950원 터치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장 가운데서도 목표가를 돌파하는 달달한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을 해봐야 되는 그러한 종목임에 분명하고요. 중동 리스크와 함께 맞물려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지만 지수 하락에 맞물려서 조정도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하시면서 분할 매수로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달달한 10분 보시면서 또 매수 타이밍 잡으셔서 또 수익 챙겨가신 분들 또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지수 하락에 따라서 조정이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중동 리스크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히 팔로우업 해보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8월 2일 바로 다음 날 엑스텍스 그랜로저스까지 종목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목표 가격은 17,000원이고요. 5일선 지지 나오고 있습니다. 홀딩할까요? 네. 최근에 중동 리스크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계속 추세가 아직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한국석유가 목표가를 3거래일 만에 돌파했듯이 해운 관련주로 STX 로지스 같은 경우, 그린 로지스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해상 운임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동종목 차트 보신다라면 최근에 추세는 아직 여전히 추세를 이탈하지 않은 모습이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13,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굉장히 빠른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조정 구간이 나온다. 13,000원을 이탈한다라면 조금 더 조정 구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중동 리스크 관련주로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AS 살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상승하는 종목 정말 많지 않은데 이 가운데서도 힌트 얻을 수 있을까요? 네, 금일은 대성 하이텍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금일도 그 방산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동사는 그 이스라엘의 최대 방산 그 업체양 부품을 양산을 하고, 또 최근에 그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직접적인 보복 공격에 대해서 공식화하는 이러한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이란으로 확대되는 이러한 그 확전의 우려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동사가 방산주로 또 시장에서 대장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동종목 차트 보시면은 동사 같은 경우 이스라엘 최대 방산 업체를 포함해서 글로벌 그 방산 기업에 상당히 많은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다. 미사일이랑 뭐 유도탄 부품 등등 해서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산 관련주가 최근에 대장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상한가 이후에 음봉의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지만 충분히 우리가 관심 가져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 7,200원, 손절가 4,7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대성 하이텍 말씀 주셨고요. 오늘 장에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